어릴 때 저는 초등학교를 작은 시골 분교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전교생이 6명이었던 우리 분교는 따로 정해진 시간표가 없어서 담임선생님이 나가서 놀자고 하면 나가서 놀고 또 공부하자고 하면 공부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들은 공부보다는 뛰어노는 곳에 익숙해져 있었고 등교부터 학교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운동장이나 산에서 뛰어놀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때는 초등학교 5학년 무렵 여름이었습니다. 매일 운동장에서만 놀기에 실증을 느낀 우리들은 담임선생님께 우리 자연학습 좀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개구리하고 가재를 잡으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우리 마을에는 마을 뒤편으로 2개의 성황당이 있었고 성황당 주변 나무에는 오색천이 휘감겨 있어서 매우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이 2개의 성황당 사이로는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는데 여기 물이 매우 맑아서 도롱뇽이나 가재가 지천으로 널려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전부터 어른들께서는 성황당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지만 맑은 개울가에서 놀고 싶은 아이들의 유혹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었을 쯤에 우리 6명은 그 개울가로 향했어요. 이 개울가는 한여름에도 서늘한 바람이 불고 또 주변은 숲으로 우거져 있어서 피서장소로는 그만인 곳이었지만 마을 사람들 그 누구도 아무리 더운 날이라고 할지라도 이 근처로는 잘 지나다니지 않았습니다. 여름의 더위도 피할 겸 우리 6명은 개울가에 발을 담그고 가재를 잡으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아이가 이 개울가가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 위로 한번 올라가 보자고 했습니다. 괜한 모험심과 호기심에 들뜬 우리들은 당연히 콜을 했고 이 개울가 위로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한 40분쯤 개울을 거슬러 올라가자 개울물이 발이 시리도록 차갑고 한여름임에도 오한이 들 만큼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대낮이었지만 이 주변이 온통 숲으로 둘러싸여서 아주 어두컴컴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아이 2명이 겁을 먹고 내려가자고 쫄랐어요. 하지만 저는 6학년 형과 함께 괜한 어른스러움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도 겁이 안 난다고 괜찮다고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20분 정도를 더 올라가자 개울가 옆으로 어떤 집이 한 채 보였습니다. 아주 낡은 나무로 지어진 집이었는데 신기하게도 문과 창호지에 어디 창호지 하나가 찢어진 곳도 없이 깨끗하게 발려 있었습니다. 누가 집을 관리하는 것처럼 창호지가 새하얗고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던 게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새로운 아지트를 발견한 기분으로 그 집을 탐색해보자고 했어요. 6학년 형이 앞장을 서고 제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을 열기 위해서 문고리를 잡았는데 정말 느낌이 너무너무 쎄했습니다. 그 기분이 아직까지도 생생한데 이 기분만 떠올리면 아직까지도 소름이 돋아요. 뭔가 이 문을 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문고리는 노란색, 빨강색, 파랑색 등의 끈으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6학년 형이 이 끈을 끊고 문고리를 열어젖히자 방 안에서 굉장히 차가운 공기가 확 느껴졌습니다. 방 안은 신문지하고 부적 등의 종이로 덕지덕지 도배가 되어 있었고 장롱이나 책상, 이불 등은 먼지가 쌓인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방에 뭐 쓸만한 게 있나 들어가서 천천히 구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누가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쾅 하고 문이 엄청 세게 닫히더라고요. 방 안에는 저와 6학년 형이 있었고 밖에서 지켜보던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형이랑 저도 적잖이 당황을 했지만 하나도 겁을 안 먹은 척하면서 다시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렸습니다.
정말 세게 밀었는데 문이 요지부동. 마치 누가 밖에서 똑같은 힘으로 미는 것처럼 문이 덜컹덜컹만 할 뿐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저와 형은 멘붕이 오고 울면서도 계속 문을 밀었습니다. 이때 약간 정신을 잃은 것처럼 기억이 희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집안에 있는 창호지들이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막 종이가 팽팽하게 바람에 떨리는 소리처럼 파르르 파르르 하는 소리가 사방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창호지를 손톱으로 팍팍 긁는 소리도 심하게 났습니다. 이때 저랑 6학년 형은 이 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부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울을 따라 필사적으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그때가 늦어도 오후 1시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텐데 밖은 밤 10시는 된 것처럼 아주 깜깜했습니다. 개울가를 따라 마을까지 뛰어내려오자 먼저 도망쳤던 아이들이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물범벅이 되어 오들오들 떨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모여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는 자기가 그 집에서 뭔가를 봤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이 쾅 닫히고 나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도망쳐 뛰어내려올 때 잠깐 뒤를 돌아봤대요. 거기에는 하얀 머리를 풀어헤치고 검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막 까르까르 하는 소리를 내면서 문을 꽉 닫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모두들 소름이 돋았지만 어른들에게 혼날 것이 무서워서 오늘 있었던 일은 비밀로 하자고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돌아가서 수업을 듣고 집으로 하교를 했는데 이때부터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때 저는 그 꺼림칙한 집에서 도망쳐 나오느라 옷은 엉망에다가 얼굴도 눈물 자국이 선명한 채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개울가에서 놀다가 뱀을 봐서 무서워서 도망치다가 그랬다 하고 둘러댔습니다. 이상하게 한기가 느껴지고 몸이 으슬으슬 추웠던 저는 제 저녁만 먹고 일찍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잠깐 잠이 들고 한 몇 시간쯤 지났으려나? 깜깜한 방 안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확실히 내 방 안에 누군가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너무 겁이 났던 저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누군가 내가 누워있는 발 끝부분에 서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인 거죠. 이 실루엣은 좌우로 천천히 몸을 흔들더니 갑자기 무당이 구슬하는 것처럼 방방 뛰면서 까르까르 소리를 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밖에 계시던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가 아니 무슨 일이냐고 막 달려오셔가지고는 불을 켰어요. 그리고 나자 이제 그 형체가 거짓말처럼 사라지더라고요. 이때 저는 그 검은 실루엣이 내던 까르까르 소리가 너무 소름 돋았고 그 저학년 동생이 했던 말이 생각나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울면서 부모님과 할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할머니의 낯빛이 굉장히 어두워지더니 저보고 너 그 문 그대로 열어놓고 왔니? 하고 추궁을 하셨죠. 있는 그대로 그렇다 하고 대답을 하자 할머니가 내일 아침 날이 밝는 대로 마을 사람들하고 무당이랑 함께 그 집에 가봐야겠다라고 하셨어요. 이날 저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열이 40도 정도로 아주 심하게 올라서 알아누웠습니다. 시골에서는 밖으로 나갈 차편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저를 밤새 간호하시며 해열제만 계속 떠먹이셨습니다. 하지만 차도가 없이 아침이 밝도록 고열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할머니는 곧바로 읍내에 있는 한 무당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이 그 폐가에 갔던 아이들을 모두 우리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때 저는 그 고열이 나는 아픈 몸으로 아이들과 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오후쯤이 돼서야 할머니가 무당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무당이 우리 집 문을 열자마자 소금을 마구 뿌려대면서 아유 나 너무 추워가지고 이 악귀 혼자 쫓아낼 수가 없겠다 라고 하셨죠. 아이들하고 저는 공포에 질려서 전부 울기만 하고 있었는데 한 1시간 후쯤에 이 무당분의 연락을 받고 다른 무당까지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윽고 무당 둘은 곧바로 구슬하기 시작했어요. 뭐 차려놓은 음식도 없고 변변한 도구도 없이 이상한 나뭇가지 하나와 방울만 들고 구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하고 저는 구슬하는 한가운데 모여 앉아서 아주 겁에 질린 채 무당만 지켜볼 뿐이었어요.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구슬하던 무당 한 명이 갑자기 뭐에 홀린 것 마냥 막 자지러지게 웃더니 우리를 죽일 듯이 쏘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는 왜 자기 집에 왔느냐, 문을 다 부숴놨으니까 갚아라 하면서 우리를 마구 흔들어 제꼈죠. 그리고 나서 머리를 풀어헤쳐서 산발을 만들더니 막 까르까르거리면서 웃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겁이 났던 우리들은 살려달라면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던 이 귀신에 홀린 무당이 갑자기 우리 집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가더니 내 방을 막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이 무당이 제 방에서 뭔가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건 새하얀 창호지였습니다. 누군가 방금 접어놓은 것처럼 빳빳하고 깨끗하게 접힌 창호지가 제 방 안에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 무당은 이 창호지를 품 안에 품더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휑하니 나가버렸어요. 이때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과 다른 무당 한 명이 풀이 나게 그 무당의 뒤를 쫓았어요. 귀신에 홀린 무당은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황당 사이에 있는 길을 알 턱이 없는데 마치 자기 집으로 향하는 것처럼 성큼성큼 성황당 사이 개울물을 따라 허겁지겁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어제 도착했던 그 폐가로 들어갔는데 이상하게도 이 폐가에 한쪽 벽의 창호지만 전부 벗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귀신이 홀린 무당은 이 벽에다가 아까 품어갔던 그 창호지를 붙이더니 너네 다시 한 번만 내 집을 건들면 이 마을 사람들 전부 씨를 말리겠다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광경을 모두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성황당 사이 개울을 폐쇄하고 성황당 두 곳에 매년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저와 아이들은 한동안 어른들의 꾸지람을 들었고 학교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감시를 받았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 우리는 암묵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고 나중에 각자 성인이 돼서 대학에 간 이후에서야 조금씩 그날의 일들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내 방에서 왜 창호지가 나온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고 무당이 그걸 어떻게 찾아냈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6학년이었던 그 형이 한 번은 술에 취해가지고 제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폐가에서 도망쳐 나오던 때 누군가 본인의 손목을 잡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돌아보니까 하얀 창호지가 손목에 칭칭 감겨져 있었다고 했어요. 너무 겁이 났던 형은 이 창호지를 찢고 그대로 도망을 쳤는데 뭔가 이 창호지를 가지고 가야만 아이들이 우리들의 이야기를 믿어줄 거라는 생각에 창호지를 본인의 주머니가 아니라 바로 제 주머니에 몰래 넣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창호지에 귀신이 붙어서 저를 따라온 것이었죠. 이미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 형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진 않지만 제가 그 일을 겪은 이후에 폐가라든지 폐교 혹은
유명한 귀신이 나온다는 스팟에는 절대 얼씬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버려진 곳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고, 또 그런 곳들은 귀신들이 살기 아주 좋은 곳이기 때문이겠죠. 만약 폐교나 흉가 같은 데 가보고 싶다거나 또 그런 호기심을 갖고 있다면 당장 그 마음을 고쳐먹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다녀온 경험이 있는 분들은 본인의 몸에 귀신이 들러붙은 것은 아닌지 한 번쯤은 의심해 보시길 바랍니다.